그녀가 남자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녀가 약간 약에도 손을 대고 있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알려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녀가 너무 어린 나이잖아. 그럼 그녀가 프라이데이에 뭐 얘기하고 막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말하면서 주변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냐? 어떤 남성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남성입니다. 갑자기 이 남자가 이 스토리에 끼게 돼요. 자, 여러분 포토샵 한 거 아닙니다. 이 남자의 실제 이빨 색깔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자, 사건 당일에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글이 인터넷상에서만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마스무라 켄지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오사카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개성적인 풍모로 옆에 미녀들을 끼고 다닌대 라면서 되게 유명했던 남자예요. 그 밤 세계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스무라가 코이데 케이스키와의 만남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코이데와 처음 만났던 건 이제 미나미에 있는 자신과 그 코이데가 알고 있는 공통의 지인이 경영하는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에 다른 가게에서도 종종 마주쳐가지고 같이 이제 마시게 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직접. 자, 평소에 코이데라고 하면은 뭐 저처럼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뭐 샴페인이나 데킬라 뭐 이런 거를 원샷 하면서 분위기 막 고조시키기도 하고 여자들의 약간 마음을 훔치는 약간 그런 인상이 있었죠. 라면서 그가 계속해서 그 사건 당일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 그가 한 일주일 전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쿄에서 친구 데려왔는데 같이 마실래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전 나갔죠. 라는 게 그의 이야기예요. 자,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여기 앉아있죠. 여기 앉아있고 코이데가 바로 옆에 앉아있어요. 이제 그날 밤 남자 여자 8명이서 먹었다라는 게 처음에 그 소녀가 말했던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술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 이 술자리에서 만난 거야. 그 날이야. 그래서 코이데가 미나미 가라오케 바에 합류한 게 한 밤 11시쯤. 후배가 코이데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 코이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에아라 씨를 부르게 됐죠. 에아라가 내전한 게 한 밤 12시쯤, 12시 반쯤? 근데 사실 코이데는 처음에 다른 여자를 찍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귓속말로 어떻게 안 될까? 라고 나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에아라를 보자마자 코이데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앉혔죠. 나는 그날 그 에아라라는 여자랑 처음 만났어요. 그날은 말도 못했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때 이미 코이데랑 에아라가 남의 눈 신경 쓰지도 않고 막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코이데랑 그 에아라라는 여자랑 떠난 게 아마 새벽 2시쯤? 2시 조금 넘었었나? 그때쯤 그 가게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도쿄의 일행과 단골 손님인 여성 총 4명이서 가게에서 나갔죠. 그리고 또 만나자라고 밝게 헤어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어. 라고 말한 게 바로 마스무라 씨의 증언이었어요. 근데 뭔가 내가 케이스키짱을 뭔가 트러블에 말려들게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자, 6월 9일에 프라이데이 기사에서 내용을 처음 알게 된, 그러니까 5월 9일에 프라이데이에서 기사 내용을 처음 알게 된 이 마츠무라 씨는요, 코이데한테 라인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는데 그가 읽지 않더라고요. 읽었는데 답장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자, 그는요 마스무라 켄지인데 사람들한테는 세라믹 마스무라라고 불려. 이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라믹 마스무라라고 불려요. 자, 마스무라는요 프레쉬라는 그 잡지 취재에 대해서 에아라 호노리와는 초면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다. 그날 처음 봤다라고 해. 자기 후배가 불렀는데 자기는 처음 봤다. 그날 말도 못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에아라한테 속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거는 그의 인스타그램입니다. 제가 좀 지워서 왔어요. 자, 그의 인스타그램이고 그의 인스타그램 사진에다가 이런 댓글들이 달려가지고 제가 조금 봐왔습니다. 사실은 그가 뭐라고 남겼냐면 파티를 했었나봐. 맞다, 아소빈이 이기마스. 그래서 또 놀러 갈게요 라고 했어. 그랬더니 코이데 그분 너무 가와이소데스 너무 불쌍해요 라고 했더니 그가 혼도데스 정말입니다. 진짜 고꾸로 나이 마음도 없는 한 명의 여자가 여자한테 속았던 거죠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코이데 케이스키스를 감싸요. 진짜 마음이 1도 없는 그 여자한테 그냥 당한 거죠 뭐 라고 했더니 근데 같이 마셨다라고 했는데 같이 마신 사람이 켄지 씨예요? 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려요. 그리고 밑에 뭐라냐면 그 여성과는 아는 사이이신가요? 라는 글이 달렸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날 처음 만났어요. 고노히 하즈메테 아이마시다 라면서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시라나이 데스, 몰라요 라고 남겼는데 이런 댓글까지 썼어. 그의 말대로라면 정말 그는 그날 처음 그녀를 본 거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이 떠요. 바로 에하라 호노리 씨와 찍은 사진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초면이라고 했는데 초면이 아닌 거죠. 그녀와 같이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아 뭐야 처음 봤다며 왜 그럼 같이 사진 찍은 거야 이런 말이 돌아가지. 자, 사실 그는 약간 그도 되게 말이 많은 남자이기는 해요. 따란. 자, 그의 이빨 보시면 굉장히 삐까삐까 번쩍번쩍 빛나죠. 사실 그는요 090 금융이라고 불리는 이런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부업을 무등록으로 사업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대부업체를 만든 거지. 그러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그거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채야, 사채. 했다고 해서 효고 현경 생활경제과의 이쿠타서는 18일 대금업법 위반, 무등록 영업과 출자업 위반, 초고금리 혐의로 마츠무라 켄지 당시 42살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용의자의 은행 계좌에는요 2000년 이후 연인원 약 1000명에서 1000명 넘게 입금된 금액이 2억 8천만 엔이 입금되어 있는 상태였대. 1000명한테.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20억 8천만 엔이면 한 21억, 22억 정도 되는 돈이야. 1000명이 그에게 2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입금을 했고, 그리고 그거로 밝혀진 게 무등록 영업으로 한 거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였던 거죠. 그래서 입금 경위가 어떻게 되었냐 이런 거를 조사했었다고 합니다. 자, 같은 과 등의 조사에 의하면 용의자는 무등록 금융업을 하면서 2007년에서 4월 11일 고베시 히가시나다구의 남성 회사원 등 총 3명에게 184만 엔, 4천만 엔, 그러니까 그 거의 2억 정도 되는 돈을 대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법정 금리의 60배를 넘는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31만 8천 엔인 거야. 3천만 원. 1억 8천만 엔을 1억 8천만 원을 해줬는데 이자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용의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니 채널에서는요 090 금융으로 체포력이 있는 세라믹 마츠무라라면서 그런 그의 정보를 막 올렸어. 그래서 그는 현재는 부동산 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사카 미나미 거리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술을 마시고 다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 취재에서는요, 마츠무라 켄지는요, 그런 사건의 진상 등에 대해서 나는 그런 적 없대 라고 해요. 근데 그가 왜 인터넷에서 세라미라고 불리냐면, 제가 이걸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가 직접 올린 사진이에요, 인스타에다가. 그가 직접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 이렇게 나올려. 입 치아 이러면서
화이토닝그 이러면서 화이트닝 했다면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올렸어. 자기 이빨을. 채팅창 크크크 난리 났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빨이라고 표현해. 이빨, 치아, 대박. 야, 세라믹 실패로 입이 다물려지지 않는 거 아니냐? 입 다물기 실패. 이러면서, 야, 이제 눈 가려야 돼, 눈부셔. 이러면서, 야, 이를 가려야지 본인인 걸 들키지 않을 것 같은데? 야, 눈 가리개, 이거부터 치워야 돼. 그러니까, 눈 가리개, 그 사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그가 이제 모자이크 돼 있었잖아, 눈 가리개로. 아까 이 사진. 이 사진. 근데 뭐랬냐면, 야, 눈 가리개보다 이빨을 먼저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진 댓글을 다는 거야. 야, 이빨을 가려야지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야, 보면 볼수록 멍청함이 샌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 캐릭터, 너무 찐해. 크크. 세라믹 나오고 싶어 하네. 위험한 사람 같은데? 야, 치아가 세라믹이니까 세라믹 맞춤으라인가? 야, 안 돼. 얼굴 임팩트 너무 쌤. 문장이 안 들어와. 그런 그 쓰이는 뉴스 같은 거 있지. 그럼 글이 안 들어와. 얼굴 너무 쎄. 이게 너무 쎄. 그러면서 그런 글이 남겨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이데에 관련된 댓글도 남겼는데요. 코이데 이제 은퇴해도 좋아. 여러 곳에서 너무 추문이 지나치잖아.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머리 나쁜 놈들이구나. 야, 너 유명인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 진짜 기모찌와래, 기모? 이러면서 이 코이데 케이스케에게도 너무 악플들이 막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달렸냐면, 아, 너무 까매. 그래서 이런 걸 남겨. K-팝 가수 같은 기발한 머리. K-팝 가수가 뭐 어때서? 지네는, J-팝은 진짜 어이없네. 아니, K-팝을 까니까 그 댓글 쓴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하얀 치아. 그리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세라믹의 풍모,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면서, 이번에는 눈가를 가리고 프레쉬에 데뷔를 한 세라믹 맞춤으라입니다만. 막 이러면서,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사실은 사람들이 왜 그를 지목했냐면, 사실 그가, 케이스케랑 술을 먹을 때 그의 후배가 그 여자를 불렀고, 그리고 4명이서 코이데 케이스케가 이제 그 여자를 이렇게 불렀을 때, 세라믹이 그 에아라라는 그 17살짜리 여성에게, 야, 동영상 찍어놔. 사진이랑. 이러면서 지시를 냈다. 라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려면 프라이데이나 주간지에 팔아. 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가 그녀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진짜 그런가? 근데 막 얼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옛날 대부업 때잖아 하면서 막 나쁜 소문이 도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요.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함께 보실게요. 자, 어떤 기자가 쓴 글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조금만 더 사실대로 쓸게요. 일단 이번 사건 짜낸 건 이 녀석이야. 프라이데이에 실린 사진 보면 첫 분에 나와 있어. 세라믹 이빨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이 녀석이 부른 게 바로 17살의 그 H야. 그리고 호텔로 가게 했지. 증거로 여러 가지 동영상과 자는 사진을 찍게 했어. 이번 1포로 부정하면 내 생각으로 지금 2번, 3번으로 준비되어 있어. 프라이데이에 게재되기 전에 돈도 요구할 생각으로. 그런 걸 짜는 무리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도 글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마츠무라와 코이데가 만난 것이 2번에서 3번째 정도, 3번째나 2번째, 3번째 만났을 때야. 조금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을 때 진짜 노림수를 하는 거지. 여자 4명을 불러서 게임으로 술을 막 먹이는 거야. 그리고 전원을 나란히 세워서 코이데가 여자를 고르게 하는 거지. 취한 상태에서 어떤 여자애가 좋냐고 물어보고 코이데가 그 여자가 좋다고 하면서 호노리를 고른 거야. 그리고 호노리에게 지시를 내려서 모두 기록하게 한 다음날 연락을 한 거지. 제대로 거금을 겟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진상은 불분명합니다. 라면서 글을 남겼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을 봤는지 이제 그 니쳇날이라는 그 일본의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에 대한 소문과 그가 정말 그 호노리 그 17살짜리 여자한테 다 시킨 거다, 지시한 거다, 막 이런 글들이 떠돌아다녔는데 그가 그런 글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글이에요. 해시태그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걸 따로 갖고 왔어요. 뭐라고 해놓냐면 해시태그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 뭐 오코타 뭐 열받았어 지금. 하차나 쿠다나 하등 동물들의 속삭임,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림, 나의 뭐를 안다고 댓글을 쓰지? 한간 거지 새끼들, 네 찬네를 내 앞에서 똑같은 소리 해보지? 이런 것을 해시태그로 남겨요. 구다랑 막 하등 동물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거지 새끼들이라면서 막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고, 나는 진짜 다 소문이야, 난 진짜 난 너무 억울해, 열받아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한번 씨부려보지 왜, 막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가 정말 그에게 당한 거라고는 보기 힘들죠. 왜냐면은 호텔에 갔을 때도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그녀의 엄마도 자신의 딸과 그 꼬이데 케이스키라는 유명 배우가 뭐 연락한다, 라인한다, 뭐 만나고 있다, 데이트를 했단다, 단둘이 만났단다 막 자랑하는 글도 올렸고, 그리고 뭐 엄마가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갑자기 뭐 에스테를 간다든지 뭐 스시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글도 올렸고, 그녀가 또 그녀의 친구와 라인을 하면서 그와 잤어, 배우니까 괜찮아, 너무 멋있어, 지금 난 사진 보냈어 라는 걸 보면은 그녀는 절대 그와 억지로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었어. 하지만 코이데 케이스케는 그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어쨌든 같이 술을 먹었고 관계를 가졌던 건 그의 잘못이 확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뭐 강제로 한 건 아니니까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가 굉장히 이렇게 겁탈했다, 막 강제로 했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욕을 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그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는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걸까요? 자, 코이데 케이스케, 그는요 9월에 뉴욕에서 2년 만에 예능 활동을 재개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 복귀 후 첫 일은요, 코미디 콤비 킹콩의ツッコミ 알지? 왜 일본에ツッコミ라는 게 있어.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하면은 한 명한테 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ツッコミ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에서 니시도 료코라는 분이 그린 그림책이 있대. 엔토츠초노 푸페르라는 그런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을 뮤지컬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뮤지컬에, 죄송해요, 제 이름 교정 때문에, 뮤지컬의 작품에 출연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소속사 어뮤즈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된 후 2년 동안 예능이나 그 어떤 모든 활동이 중지되어 있었던 코이데 씨. 그의 첫 일은 정말 화제였죠. 자, 그는요 일본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0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자, 그가 9월에서 뉴욕에서 9월 뉴욕에서 2년 만에 어떤 작품을 딱 했는데, 그게 이제 뮤지컬이었던 거지. 자, 그는요 그 엔토츠초노 푸페르라는 무대에 주연으로 쓰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는요 소속 사무소와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심자로서 여러분들의 앞에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요. 뉴욕으로 떠나죠.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고 배우로서 처음부터 훈련을 하고 싶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뉴욕은 그 엔터매틱 그런 본고장 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연기에 활동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굉장히 활발한 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가장 맞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뉴욕으로 왔다고 해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에 취업 비자를 취득해서 뉴욕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일본에서는 유명하지만 뉴욕이나 미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배우이잖아요. 거의 무명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영어 회화부터 배웠다고 해요. 최하급에서 입학해서 기초부터 영어 회화를 배웠고 2019년 1월부터 연극 학교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레슨 견학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영어가 조금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 레슨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연기와 노래 레슨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주 거주하고 있었던 일본인 프로듀서의 눈에 띄어서 이번에 엔토츠 초노 푸페르라는 오디션 추천을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뭐 인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 자기의 능력으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의 근황은 어떨까요? 자, 그의 근황입니다. 이거는 그가 이제 친한 여배우랑 사진 찍은 건데, 제가 이제 이 분을 되게 좋아하는 배우긴 해요. 나나라는 배우거든요. 굉장히 키도 크고, 예쁜 배우인데, 그가 이제 그렇게 2년간의 휴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 불법 약물이나 마약을 해가지고 걸렸던 연예인은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가 2년 동안 아무런 활동 없이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억울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의 팬들의 말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는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침묵을 깨고 미국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코이데. 자, 그런 그들의 팬은요, 너무 응원한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자숙하는 건 너무 좀 그렇게까지 길게 자숙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의 마음도 알겠는데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하다. 뭐 이러면서 뭐 되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고 그의 친한 여배우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야, 벌써부터 뭐 얼굴을 들이미는 거냐? 미성년자 좋아하는 로리콘 막 이러면서 그런 아직 악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응원하는 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여배우인데 그녀도 그의 지금 재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성년자임을 알고 관계를 맺은 그에게는 분명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돈을 노리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주간지의 일을 금전적인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그녀에게 좀 더 큰, 뭐랄까, 그녀 너무 좀 큰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녀의 말대로 정말 그녀가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돈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엄마랑 펠스 에스테틱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뭐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밝혀진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죄다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무 악플은 남기지 마세요. 제 잘못이 아니니까 싫어요도 눌러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다시 자, 그러면 저 K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아, 내가 좋아하는 배우였었는데 참 안타깝다.